첫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원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를 열고 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전화 ARS 방식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5주 연속 내렸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5원 80전 내린 리터당 1,881원 9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지금 체제전환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 사실상 해임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는 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새롭게 꾸려질 지도부와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당내 싸움은 당분간 계속된다고 봐야겠죠. 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모두 승리한 여당인데 그것도 집권 초기에 왜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이지은 캐스터. 네, 오늘도 휴가 떠나는 차량들로 지방 방향으로 밀립니다. 특히 강원 지역이나 충청권 지나기가 어려운데요. 먼저 영동선은 강릉 방향 정체가 이른 아침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총 25km 구간 밀립니다. 경기권에서는 용인과 양지터널 사이에서 막혔다가 호법분기점 부근에서도 잠시 주춤하고요. 이후 수월하게 지나다가 강원권 진입해서 원주나 새마을 그리고 진부 부근에서 짧게씩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 타고 양양 쪽으로 가신다면 화도에서 서종까지 12km나 막히면서 경기권 빠져나가기가 어렵고요. 이후 동산 요금소부터 춘천 분기점까지 밀린 다음 내촌 부근에서도 7km 구간 속도 내지 못합니다. 한편 중부 내륙선 양평 방향으로는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5km 구간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에서는 서울 요금소나 안성 부근에서 주춤하고 충청권 진입에서는 천안 일대가 가장 밀립니다. 6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신탄진이나 비룡 분기점에서도 주춤합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 정체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에서 가장 길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하죠.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원회라는 걸 열었죠. 예. 뭘 논의하고 뭘 결정했습니까? 주요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죠. 그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당이 비상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이 판단, 즉 유권 해석이 필요한 건데 어제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판단을 했던 겁니다. 결론은 국민의힘이 현재 비상 상황이라는 건데 국민의힘 전국 상임위원이 전체 54명인데 이 중 40명이 참석해서
29명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예. 과반의 찬성으로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을 한 건데 그러니까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지도 정했습니다. 지금 당원에는 비대위원장을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 대행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권한 대행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대신 직무 대행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당원으로는 비대위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당원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대표 직무대행 그러니까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을 넣는 당원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권성동 자기가 직무대행 사퇴했잖아요. 아직은 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거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예, 아직은 직은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전국 상임위 결론을 요약하면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9일이죠. 그 다음 주 화요일인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상임 전국위원회였고 예. 비상임 위원들도 다 합치면 전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까지 합쳐가지고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제 상임 전국위원회가 논의한 걸 최종 의결하는데요. ARS 투표로 찬반만 묻는 형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어제 전국위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상임 전국위가 결정한 걸 전국위는 거의 그대로 의결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고요. 그리고 9일에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로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주호영 의원을 추천한 사람이 우선 많았고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 생각도 그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려면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원도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비대위원이 14명 이내로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비대위는 이달 중순 정도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의결된 내용으로만 보면 복귀할 길은 없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도 어제 설명을 했는데 비대위가 출범하면 지도부는 해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조혜진, 하태경 의원이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죠. 예. 하태경 의원과 조혜진 의원이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을 제출해서 이 의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상임 전국위에서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서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로 비대위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 이러면서 비대위 전환이 결국에는 이준석 몰아내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당내에서도 당 안팎에서 모두 존재하고요. 그렇죠. 친윤 그룹과 이준석의 권력 싸움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 예고했죠? 예.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대표 본인이 어떤 것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저희 팀도 어제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보도로 나오는 것은 자기가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대신 측근들의 말을 좀 종합해보면 비대위 전환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절차적인 문제요?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는 모든 당원이 투표하는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혔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하위 기간, 그러니까 1,000명이 안 되는 전국위에서 당대표를 몰아내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냐 이런 부분이 우선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이 자신들이 사퇴한다고 하고서는 이게
이게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 전환해달라고 요구한 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자신들이 비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비상 상황이니 비대위를 전환하자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비대위 전환 절차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는 징계가 끝나면 복귀를 하는 것이고, 근데 법률가 얘기를 들어보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용이 되면 당내 권력 다툼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물론 기각이 되면 이준석 없는 국민의힘으로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소식으로 가서 이번 주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한국을 찾았고 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죠. 예. 어떤 통화를 했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펠로시 의장과 4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펠로시 의장 일행이 판문점 그 JSA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는 것은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펠로시 의장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통화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통화에서 미중 갈등의 지금 도화선이 되는 지금 가장 큰 이슈인 대만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칩4라고 하죠. 그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다만 미 의회 관계자들이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관련 법안이 한국에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화 내용보다 더 논란이 된 게 왜 통화만 하고 만나지 않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윤 대통령이 물론 휴가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좀 의견이 이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여당이 비판하는 상황이고 야당이 잘한 판단이다라고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패싱했다라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기회주의자라는 것이 왜 이 말이 나온 거냐면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반중 중국 때리기를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눈치를 보면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반면 야권에서는 안 만난 게 낫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펠로시 의장이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서 윤 대통령이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방한 전에 대만을 방문했었죠. 그래요. 예, 중국을 자극하는 일정이었고 동아시아 긴장감을 높인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한국이 여기에 굳이 동조할 게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또 떨어졌죠.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떨어진 24%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국갤럽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됐을 때 수준이다.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2016년 10월 셋째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25%였거든요. 근데 이보다 1%포인트 더 낮은 거예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을 때는 29%였는데 윤 대통령은 취임 6개월도 되기 전에 그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전히도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23%로 가장 높았고요. 예. 그리고 경험과 자질 부족이 10%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번 지지율을 그 대통령실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가서
지금 언론에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논란이 있는 인사를 하는 어떤 액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어 스태핑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건데요. 그런 논란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반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파악이 된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예. 게다가 과거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할 때는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전 대통령들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광우병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조국 사태 때 그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큰 이슈가 없는 평시 상황인데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정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판단하고 있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통 과거에는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면 인적 쇄신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역대 최대 표차로 승리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도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청와대 수석 7명을 전격적으로 물갈이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약간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긴 한데도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했죠. 예, 그 후에 기자회견에서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승리한 대통령인데도 맞아요. 아직까지 지지율에 민감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라고 저희 중앙일보에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예. 국민은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면서 그 첫째 이유로 그 인사 문제를 꼽고 있는데 아직까진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예. 언제쯤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역 순회 경선의 첫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드디어 오늘 공개가 됩니다. 예. 민주당은 강원과 대구 경북의 합동연설회를 열고 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오늘 공개하는데요. 우선 방금 전에 오전 10시에 강원에서 합동연설회가 진행이 됐고요. 오후 4시 30분에는 대구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저녁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오늘 발표되는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그리 강한 지역은 아닌데 이곳의 당심은 어떤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또 당헌 80조 개정 이게 논란인데 당헌 80조가 어떤 내용이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기소 즉시 직무정지한다 이 규정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정인데 국민의힘도 동일한 규정이 있고요. 기소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당직 그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 흔히 그중에 일부를 개딸이라고 하죠.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이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아마 동의자 수가 아마도 7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어서 검찰이 민주당을 무차별 기소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원을 미리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상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이거는 이재명 지키기 주장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후보는 각종 지금 혐의가 걸려 있는 상태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도 크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대표가 돼서 기소가 됐을 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으니 당원을 미리 수정하자는 겁니다.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개딸들을 자제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강훈식 후보는 중재안을 냈는데
그러니까 기소 단계가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는 건 어떠냐라는 그 중재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죠.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9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폭염 속에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최고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이후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대구와 강릉 36도, 대전, 광주, 제주 34도, 부산 33도, 서울 32도 등으로 전국이 3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 뜨거운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서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절기 입추인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비 소식 때문인지 지난주에 비해 휴가 나들이 차량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 가장 어려운 상태인데요.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터널 1차로에서 승용 차량 간의 추돌 사고도 났습니다. 이 여파로 면온 나들목부터 둔내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용인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양지터널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고 이후 정체는 모두 강원권에서 이어집니다. 원주, 새마을, 면온, 진부까지 각각 밀리다가 대관령 2터널에서 4터널 통과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방면은 초월에서 동곤지암까지 7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다시 원주 분기점에서도 속도를 줄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화도에서 서종, 내촌 일대에서만 각각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방향은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3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8.28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박용진, 강훈식, 이재명 세 후보가 대표 자리를 두고 맞붙고 있죠. 오늘은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먼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자, 출사표. 왜 박용진이 당대표가 돼야 합니까? 오늘 지금 강원에서 첫 번째 합동연설 이제 마치고요. 대구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예. 민주당이 이렇게 연속된 패배 끝에 또 다른 패배를 그냥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면 변화하고 혁신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우리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야 될 게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예. 저는 남 탓하고 혁신하지 않는 그런 길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패배가 언론 탓이고 또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에 빠진 유권자들의 탓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을 실망시킨 탓이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하고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예. 또 이제 사당원 우선으로 당내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당 후사해서 당의 지도부가 당의 승리를 일궈나가고 당의 통합과 단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 노선 그리고 선당 후사 노선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재집권 할 수 있는, 이제는 정권 재창출이네요. 정권 창출이네요. 예. 정권 교체네요. 정권 교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되면 또 다른 패배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앞서도 우리 리더들이 패배를 많이 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패배를 거듭했습니다만
한 번도 밭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또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혁신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판단 기준들에 맞게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선거를 또 치르고 선택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당의 대통령 후보였었던 분이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개항을 공천에 셀프 공천 논란에 또 한복판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혁신의 출발점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 그냥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은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에 이제 빠져서 국민의힘은 더 많이 지지한다 이런 말씀으로 또 다른 논란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남 탓해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최근에 그 저소득 저학력층 발언한 거를 이제 계속 문제 삼고 계신데 지난 대선에서 어찌 보면 아주 아깝게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직후에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없고 유권자나 당원도 잘못한 거 없고 모든 건 자기가 부족해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대표로 나오시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세론, 허무한 안방 대세론에 기대서 그냥 어차피 당대표가 이재명이라고만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 저는 우리가 내로남불의 정치, 진보 꼰대 태도, 진영 논리에 기대는 정치, 악성 팬덤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내로남불의 논란에 늘 빠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전당대회장이 아수라장이에요. 비난도 나오고 야유도 보내고 이러시는데 당내 이런 듣기 싫은 소리더라 할지라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걸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집어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래서 더 통합하고 더 단결하고 혁신하려면 이런 아픈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논쟁하고 그리고 하나의 의견들로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민주당으로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포용적이고 더 개방적인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방금 박용진 의원 스스로가 오늘 그 합동연설회에서 비판을 하니까 거기 연설회에 모이신 분들이 뭐 야유를 퍼붓고 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어쨌든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당원들의 절대 다수는 아니 이재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우리가 정권 뺏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 어대명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이제 어차피 당대표가 이재명이 아니고요. 어제까지는 대세가 이재명인 줄 알았는데 5대 박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표는 박용진 이런 분위기들이 있고요. 여론조사상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더 추격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제 전당대회 오늘 첫 연설회였습니다. 이제 대구로 갈 건데 예.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강원도와 이제 대구 경북 제주와 인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예. 뒤쪽으로 호남과 경기 서울 경기 수도권의 합동연설회와 투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숫자의 당원들이 뒤에 새로운 분위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까 두 가지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하나는 남 탓하지 않고 혁신하겠다. 또 하나는 사당화 논란 불러일으키지 않고 선당우사하겠다. 두 가지 맞죠? 예. 혁신의 내용은 뭡니까? 박용진 표 혁신의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속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했었던 약속 반드시 지키는 내로남불 논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국민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감싸고 지키는 그런 사회연대정당으로 민주당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정당 그리고 경제정당, 경제에 유능한 정당 그리고 국제정당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과는 다르게 보다 더 폭넓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표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끌어 나가는 리딩 정당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시절 대선 시절에도 민생 공약들 사회 연대 뭐 청년 뭐 약속 지키는 정당 이거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하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힘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에서 한 번 했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도 되게 많은 약속들이 있었고 그 약속들을 뒤집으면서 우리 논란이 쌓였는데요. 예. 그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손해를 보더라도 꿋꿋하게 자기 할 말을 해왔던 박용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사당화 논란이 아니라 선당 우사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되면 사당이 된다고 보세요?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난 개항을 공천과 관련해서 셀프 공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연구원이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보면 서울시장 선거 공천과 개항을 공천이 지방선거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한복판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 이런 것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당원들은 내가 출마하기를 더 바랬다. 여의도의 여심은 나를 반대했는지 모르지만 당원들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결과는 본인이 셀프 공천을 요청했었던 그 결과는 전국적인 패배였고요. 민주당의 과반 승리를 장담했었던 이재명 후보의 약속과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됐습니다. 너무나 아깝게 탈락한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고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물론 그 당 일각이나 또 국민 여론 일각에서도 그나마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에 직접 출마하고 지방선거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셀프 공천을 요청하더라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려운 결정이고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요청하니까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정치적 이중 플레이로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저는 지금 노선 투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단순히 무슨 누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고 논의하자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강훈식 의원하고의 단일화 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스톱 상태입니까? 저는 아직 그 단일화 관련한 기대를 버리고 있지 않고요. 우리 박용진의 이해나 강훈식의 이해 어떤 이해보다도 중요한 건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가 뭔가 이변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에너지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폭제로서의 단일화를 만들어달라는 당원들의 간절함, 국민들의 간절함에 잘 호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저는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중단 상태예요? 저희 둘이 최종적인 단일화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예. 그 관련돼서 논의를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첫 번째 이제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 몇 대 몇 정도 나올까요? 글쎄요. 기대하기로는 1위 주자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였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워낙 투표율이 낮아서 걱정이고요. 예. 또 이제 오늘 이제 개표하는 지역이 당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하나의 이제 지표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거긴 한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도전하고 혁신을 말씀하고 선당우사 노선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측의 좌장이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패배 후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또 지방선거에 총괄 선대본부장 맞느냐 마느냐, 뭐 딱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번에 당대표 이거 나가느냐 마느냐, 네. 고민이 많았었죠.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나간다라고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전 처음에는 나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또 계양 출마 이후에 전대 출마하는 문제까지 이어서 또 생각을 깊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당의 상황이 비대위 상황이라든가 또 당 안팎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라든가 또 전대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동향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상황 갖고서 과연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기력으로 국정을 난맥상으로 끌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런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또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내후년도에 있을 지방 총선거에서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런지 예. 당을 당을 통합하고 당을 혁신할 수 있을런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본인 스스로 인천 계양에 좀 나를 공천하도록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다라고 하는 근데 그건 이야기.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근데 사실과 다릅니까? 저는 뭐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꾸 지금 전대 과정에서도 셀프 공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당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었고 또 비대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분을 갖다 비대위에서 의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비대위원회에서 또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 나는 사실 나가고 싶지 않지만 당원들이 요구해서 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재명 의원은 취했습니다만 네네. 사전에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에게 나 공천 얘기를 꺼내달라고 전화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뭐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또 대표 경선에까지 나오는 것을 일각에서는 네네. 지금 사법 리스크들이 있는데 방탄용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그게 방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지금 뭐 어느 그 대명천지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당대표라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사법 조처가 중단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뭐 중대한 혐의가 발견돼 갖고서 뭐 구속한다고 했을 때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국회 체포동의안에서 대해서 부동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당당하게 거기에 본인이 주사에 응할 것이고요. 본인이나 배우자나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하등 그 수사를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 당헌 내에 기소되면 당대표직 그만둬야 되는 그거 바꾸자라고 지금 뭐 한 7만 명 동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의 뜻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사실은. 반대다? 예,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그게 당헌의 규정도 해석이 제가 법률가로서 해석해 보면은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위원회 뭐 제소할 수 있다 돼 있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재량 규정이지 재량 규정으로 해석해야 되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행이 아니다. 예. 그래서 기소돼도 대표직을 그만 안 둬도 된다. 안 둘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문맥상, 문헌상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서 뭐 중대한 어떤 정치 보복성 그런 수사의 경우에는 역시 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재명 후보가 이 조항을 갖다가 개정해달라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일부 팬덤 지지자들이 이 당원 개정을 갖다 청원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당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는 좀 있겠네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앞에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남 탓하고 당을 혁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노선 경쟁하자고 하는데 제대로 된 그 노선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측이 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자꾸 비판하던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에 나서면서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혁신의 방향이 뭔지 한번 오늘 밝혀보시죠.
가장 크게는 일단 당 내부적으로는 역시 당의 통합입니다. 예. 국민들이나 당 안팎에서 많이 우려하듯이 민주당이 대선 경선과 그 이후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계파주의로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조차가 또 진보 보수 굉장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을 안팎으로 통합해야 될 것이고 우리 당이 확실한 민생제일주의 정당 또 실용주의 정당으로 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췄기 때문에 민생 실용 개혁 정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이를 기초로 해갖고 당을 혁신시키고 혁신해서 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게 예. 이재명의 어쨌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되면 당을 사당화해서 내후년 총선에 좌파 세력으로 공천 불가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거야말로 사실은 황당한 주장입니다. 뭐 대개 저보다 이재명 뭐 계파의 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좌장으로서의 제가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 계파라고 하면은 어떤 신념이라든가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대선 이후에 소위 말하면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들의 식사 모임조차도 같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나 저나 소위 말하는 계파 정치, 계부 정치 를 굉장히 좀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그 출신을 따르지 않는 예. 혈연전 하긴 따지지 않은 공정한 인사였습니다. 다음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당선 가능성 또는 경쟁력 위주로 공천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이 혁신돼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천 시스템에는 뭐 손볼 데는 없습니까? 저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게 한 총선 석 달 전쯤 꾸려지고 네.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외부 인사 들어가는 사람을 대표가 쥐락펴락하게 되니까 네. 결국은 대표 뜻대로 공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뭐 그런 우려는 뭐 누가 되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교체에 대한 생각은 없나요? 저는 뭐 그건 논의를 해봐갖고 이게 대표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이른바 개딸 뭐 이런 이제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게 뭐 물론 정치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만 네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네. 이래서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에 나가면 또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뭐 그런 우려도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그분들에게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소위 개딸들이든가 하는 그런 팬덤들이 본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정치적 좌절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을 표현하는 특정 정치인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그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태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되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당을 혁신시키고 당신들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테니까 자제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대장동, 뭐 백현동, 뭐 법인카드, 뭐 성남FC 뭐 등등 뭐 이재명 및 그 주변 분들을 둘러싼 수사가 몇 가지죠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아니 정 의원이 모르면 어떡해요. 한 뭐 대여섯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5월 10날 취임했고요. 예. 벌써 몇 달 지났습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3, 4, 5월, 6월, 7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니까 지금 뭐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더군다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이게 뭐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압수수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한 것도 몇 달 전이죠. 예, 계속 압수수색해왔고요. 계속 또 계좌 추적하고 있고 이게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서 어느 정도 썼고 본인이 안 썼다는 건 아니니까 빨리 김혜경 씨 불러갖고 조사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이재명 후보도 불러 조사해야 되겠죠. 다른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든가 지금 친범 여권에 가까운 분들이 연관됐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 그 진술도 나왔고 증거도 나왔지만 조사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수사가 이게 정책 의도를 갖고 있는 정치 보복성 내지는 정치 탄압성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색을 띤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결국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기소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기소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것이고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소됐을 때 당대표직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겠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뭐 그 조문 해석의 문제인데 그럼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부분에 대한 이재명 캠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만 그 대선 이번 저 당대표 전 경선에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이미 뭐 86세대 대표주자였다라고 하는 모 인사가 지금 97세대 내 후보들을 불러가고 단일화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반 이재명 그리고 단일화 이거 두 주제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요. 어떻게 전대 캠페인을 반 이재명과 단일화 갖고서 전대 캠페인합니까? 본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당신을 혁신할 것인지 나의 가치 나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 이걸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오후에 첫 번째 이제 그 지역 경선 발표 나오잖아요. 네네. 몇 대면 나올까요?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참여율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흥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투표율이 사실. 낮아서 어떡합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뭐 흥행이 왜 나쁜지는 뭐 일단 뭐 휴가철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또 일각에서 어대명이라고 한 것 때문에 것도 있고 그 어대명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경쟁자들이 만들어낸 조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캠프의 좌장 정성호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는 여자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남자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습니다.